네, 이렇게 막판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의미를 전문가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관세 협상 시한이 이제 8월 1일이었고요. 그보다 이제 하루 앞서서 미국 기준으로 하면 한 이틀 정도 앞서서 이제 타결이 된 건데 일단 가만뒀으면 25%될 거를 이제 15%로 낮췄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잘 된 협상이었습니까? 대통령께서 보도에 나온 것처럼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충분히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FTA를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무관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미국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서 25%에서 15%로 내려갔는데 그 부분에 이제 안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씁쓸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 대미 수출 시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EU 같은 국가들과 우리 기업들이 경쟁을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5%로 상호관세를 내리고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이라고 하는 자동차 15%를 지킨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FTA 이점이 지금 이제 다 사라진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그리고 FTA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면 정책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유무역 시스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일기 때도 마찬가지고 일기 때도 우리 한미 FTA 얘기 재협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그 부분에도 FTA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기 때가 되니까 보다 더 강력하게 FTA 체제를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선방했지만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아쉽다고 반응이 나온 것이 이 자동차 관세입니다. 개별 협상 여지 같은 것이 좀 남아 있다고 보세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EU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중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FTA에 대한 어떤 고려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주요 교역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더 동등하게 어떤 대우를 하려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FTA로 무관세고 일본 같은 경우 EU도 2% 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2.5% 정도까지는 가격 경쟁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15%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상실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협상팀이 굉장히 노력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경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5%를 지키기 위해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등하게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에 우리에게 또 이런 상황에서 2.5%의 가격 경쟁력을 또 부여한다면 상당히 반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에게만 다시 뭔가 고려 사항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관세 인하 배경에는 이제 대미 투자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뭐 일본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3,500억 달러 한다고 하니까 아니 규모는 일본이 훨씬 큰데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워낙 큰 숫자를 가지고서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와 수출이라든지 어떤 어떤 산업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한 일본과 많은 비교가 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따지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투자할 수도 있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처럼 3,500억 달러 중에서 1,500달러는 조선에서 특화된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건 빼고 일본이 했던 뭉뚱그려서 어떤 하는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2,000억 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0억 달러다. 그래서 퍼센테이지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일본과 한국과 일본 모두 대미 시장 미국과 협력하는 데 있어서 각국이 갖고 있는 특화된 전략산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크게 손해보는 그런 투자 약속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미국이 조선업 재건에 상당한 사활을 걸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선업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이 뭐 군함뿐만 아니라 코스트가드 경비선이라든지 상선이라든지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MRO, 그다음에 공급망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신규 시장을 개척
개척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위한 토대를 만드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방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뭐 이제 그 배터리 같은 이런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특화되고 강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미국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해 나가는 차원에서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차피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할 것을 이번에 선제적으로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과 한국과 일본 중에 어느 나라가 더 많이 투자했으니까 손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모두 이제 그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다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기로 한 이 3,500억 달러 규모 중에 이 1,500억 달러가 말씀하신 마스가 프로젝트인데 이 1,500억 달러 규모 안에서 어떻게 좀 쓰일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짜가야 되느냐 이게 좀 문제일 텐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게 그 오늘 그 대통령실에서 그 발표한 것처럼 이 1,500억 달러는 그 미국이 처한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갖다가 아우르는 그러한 펀드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MRO라고 하는 유지 보수, 정비 그리고 조선 기자재. 그 구체로 보면 신규 조선소를 미국 내 건설하는 것, 그다음에 인력을 양성하는 것, 그리고 또 공급망 재구축하는 것, 건조라든지 MRO 이런 부분을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이 주가가 돼서 들어가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총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잘 완수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크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고 미국과 협력, 그러니까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고 뭔가 미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유익한 그 분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달러를 지금 이제 분리해서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마스가 조선 프로젝트는 이제 1,500억 달러고 나머지 2,000억 달러가 이제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뭐 이런 부분인데 오늘 그 러트닉 상무장관이 발언이 또 논란이 됐는데 이 투자의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구체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2천억 달러의 그 투자가 어느 부분에 이제 큰 틀에서 잡힐 것인지 말씀해 주신 그러한 전략 산업 분야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문에 어느 정도 좀 큰 틀에서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볼 거고요. 그다음에 90%의 이익을 미국이 가져간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아무래도 투자하는 그 금액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을 리테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고 재투자하는 이런 그 개념으로 하는 거고요. 그것이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수익을 내서 빠지거나 손실을 해서 빠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 돈이 운용이 돼가지고 이제 그 계속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미국 시장에서 그 이익이 창출이 된다면 그렇다면 많은 부분을 미국 노동자들이 가져가서 기업들 미국 산업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과장돼서 정치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에 이제 양자 회담을 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규모 투자 금액 발표가 있을 거라고도 예고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뭐 2주 동안 이제 그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접촉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겠죠? 그렇죠. 이제 2주 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양국 실무진들은 정말 바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공동 성명문이 이 그 한미 동맹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된 이후부터는 2020년대부터는 공동 성명을 보면 굉장히 긴 공동 성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미 간에 협력하는 부분이 이제 과거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문화, 에너지 상당한 많은 부분으로 그 발전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길어졌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을 이번에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원래 하는 외교안보 부분, 경제, 재반문의 협력에다가 관세협에 관련된 얘기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2주 내에 만들기 위하면 상당히 바쁠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그래도 2주라는 시간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리 실무에서 열심히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예. 구체적인 사안이 나올 시간은 안 되거든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큰 틀에서 투자를 어디에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분야별로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그 협의를 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그런데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이 그 전에 한번 기회가 있었잖아요. 캐나다에서 이제 G7도 있을 때 가서 만날까 그랬는데 뭐 그 자리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귀국해버리는 바람에 못 만났고. 요번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약식 정상회담이 아니에요. 그때 네. 이제 그 G7 정상회의 계기 만나는 것은 네. 다자회의의 약식으로 만나는 그 양자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시간도 1시간 내에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네. 거의 상견례하는 정도. 그리고 어떤 덕담을 놔두고 원론적으로 양국이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들에서 확인하는 정도에 끝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양국이 굉장히 풀 사이즈의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죠.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고 정상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주 안에 다양한 의제가 이제 정상회담의 테이블에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다뤄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무적 조율이 된 다음에 정상들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양국,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 관계에 있어서 거의 모든 중요한 의제들 다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G7 정상회의 계기에 만나는 그 한미 정상회담은 상견례 정도. 이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풀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한미 관계, 그러니까 양국 그 정상들 간의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공동 성명이 나오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네. 그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뭐 방위비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의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외교안보 부분에서 이제 그 의제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외교안보 의제는 그 전통적으로 보면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굳건하고 그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한 번도 안보 상황을 물새투 없이 한미 양국이 지키는 부분 그리고 예.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 그다음에 북한 문제 이걸 다루는 걸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이제 그 평화 안정을 지키는데 기여한다. 여기에서 이제 그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지 이제 국방비 증액 문제, 동맹 현대화 문제도 이번엔 다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외교안보 부분에서 관세 협상에 대해서 한숨 돌린 다음에 이제 치열하게 이제 외교안보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논의할 거기 때문에 그런 2주 남은 기간 동안에 한미 양국이 실무선에서 어디까지 그런 부분에서 조율할 수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거 조금만 더 이제 전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국방비 인상하라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고 그만큼 또 그 방위비 분담금도 증액하라고 그러고.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인 유연성 뭐 이런 것도 좀 확대하라고 그러고 그동안 이렇게 좀 요구를 해왔는데 압박이 더 강해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동맹 현대화라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거론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이제 방위 분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과 EU 같은 그 경우를 보면 정상회담이라든지 정상회의한 걸 보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보다는 GDP 대비 국방비를 증액하는 부분. 국방비 증액. 왜냐하면 주둔 미군 재배치를 통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이 그 확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정상회의 회담 그리고 EU,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예. GDP 대비 국방비를 증액하는데 노력하겠다. 일본 같은 경우는 노력하겠다.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6월 달에 개최된 거에서는 5%를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논의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나토와 다르게 우리는 굉장히 어떤 그 국방비를 쓰는 데 있어서 모범적인 동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제 그 늘려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부분이 나올 거고요. 방위 분담금 문제가 나오면 어떤 네. 미국 측 요청에 의해서 한번 그 협의를 해보기로 이제 그 어떤 공감대 형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동맹 현대화 문제도 실무진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결론이 나오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문제를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제 그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런 정도의 어떤 공동 성명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 정상회담 이후에 실무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관세 협상 내용 평가부터 또 다가올 정상회담 전망까지 나눠봤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님 고맙습니다.